대선을 이제 하루 앞뒀습니다. 자, 이제 뭐 긴장이 되겠죠. 대선 하루 앞두고 이 사람들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누구 얘기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대로 유지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KTX 놓고 뭐 이 전자단지 열심히 우리 정부 정책과 맞춰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기억하죠. 열심히 했어요. 그때 경기도지사 할 때. 부산 시민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기억이 떠오르는 곳입니다. 정말 이 울산 땅에 아버지 발자국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아 있을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계속 앞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명하게 투표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전직 대통령,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보수 성향의 두 전직 대통령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대선 하루 전에 나란히 움직였습니다. 물론 장소는 다릅니다만 송국권 평론가님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일단 전직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지어라 하는 게 뭐 처음은 아니죠. 작년에 4.10 총선 때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파란색 그 점퍼 선거운동 입고 그 전장을 다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수 진영에서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한꺼번에 이렇게 움직였다는 것은 그만큼 저는 절박감이 있다고 봐요. 그 절박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얼마 전에 김문수 후보도 만나고 여러 가지 좀 가서 강연도 하고 이렇게 해요. 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달성 그 사주에 직과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1996년에 그 달성에 처음 출마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 네. 그때부터 제가 담당 기자라서 아하. 스타일을 잘 아는데 이른바 마크맨이셨군요. 마크맨. 네, 마크맨이었죠. 네. 그래서 잘 아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번에 저 서문시장을 갔지 않습니까? 네. 서문시장을 가고 이번에 또 부산, 울산, 경남을 지금 한 바퀴 돌고 있는데 아, 그래요? 원래 이제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만약에 선거 지원 요청이 와도 그것을 받아들여주면은 메시지를 내고 말거든요. 어떤 뭐 화합하라 뭐 이런 메시지를 내는데 지금 직접 특히 그 경강도 상당히 좀 많이 좋은 편은 아닌데 부산, 울산, 경남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절박함을 느끼고 있다. 지금 만약에 정권이 교체가 되면은 그 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수 그 진영에서는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네. 또 특히 이제 그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은 어쨌거나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대대적인 수사를 받았어요. 두 사람 다 수사를 네네, 받았죠. 그렇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여러 사람이 구속이 됐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지금 보수 진영에서 생각을 할 때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내란 종식을 프레임으로 해서 정치 보복을 할 거다. 이런 말들도 나오기 때문에 절박감에서 오늘 그 선거 지원에 사실상 선거 지원에 나섰다고 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물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제 자신의 뭐 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청계천 아까 나간 것도 보셨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또 주목을 해보면 이 뭔가 이 큰 선거 앞두고 움직이는 게 처음은 아니었어요. 몇 년 전 상황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그 김문수 후보께서 동성로에 이제 유세하실 때 거기 많은 분들이 좀 저를 한번 보고 싶다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셨다고 듣고서 제가 이제 가슴이 뭉클해가지고 아 내가 진짜 가서 뵈야 되는데 이렇게 됐구나 하고서는 오늘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보신 것처럼 지난달에도 저렇게 서문시장 찾아서 오늘은 이제 대구 이제 부산 범어사 갔고 이게 대구 서문시장도 방문한 모습 보여드렸는데 허준 변호사님 이제 마침 또 대구에 딸이시니까 진짜로 이제 아마 시청자분들 또는 이제 뭐 중도 성향의 분들도 그런 거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진짜 선거의 여왕이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번 뜨면
뜨면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이 뜨면 막 들썩들썩하고 그 막 진짜 막 없던 표시는 막 생겨나고 막 그런가? 막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직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지는 상징성이나 영향력은 대구 지역에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대구 지역에도 뭐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고 그 정치적 평가를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조차도 유경수 여사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경수 여사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어렸을 때 흉탄의 부모를 잃고 고생했다 이런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또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평가는 별개로 하더라도 선거를 할 때마다 승리로 이끌었던 그 이력도 또 사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문시장이라는 대구에서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이고 그야말로 민생의 현장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렇게 칩거를 뒤로하고 나섰다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알쏭달쏭 마음을 결정하지 못했던 표심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옆에 이제 있는 뭐 거의 이제 경호실장처럼 이 행동하는 유형아 의원이 이 물론 이제 많은 지지자분들이 손도 잡아보려고 하니까 이제 손을 약간 이제 이 그래도 정중하게 뿌리치는 장면도 잡히곤 했는데 여러분도 기억나실 거예요. 하도 옛날에 이 악수를 많이 하니까 손에 붕대 감았던 모습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악수는 좀 자제시키는 그런 장면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했다는 그때 당시 이 얘기를 듣고 이런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8년 만에 대구 서문시장에 나타났어요. 뭐 장보러 가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뭐 장보러 갔다기보다는 이제 선거 캠페인 김문수 후보 선거운동 차원에서 나온 것 같은데. 진짜요? 예, 예. 거기를 왜? 아니, 진짜 뭐 이분들이 지지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어요? 네, 해석 한 거. 아닌가요? 예. 글쎄, 뭐 어쨌든 제가 직접 안 본 거라서 잘 안 믿어지네. 지금 물론 이제 표정으로 모든 걸 다 해석해내는 건 뭐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박성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재명 후보의 표정은 뭐 놀랍지도 않네. 뭐 근다고 뭐 별 큰 영향이 있겠어. 뭐 혹시 그런 건가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표정에? 장보러 가실 수 있는 것 아니냐, 지지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냐 반문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문수 후보 사이의 관련성을 끊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는 TK에서도 높은 득표를 올리고자 하고 올릴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또 한 가지는 설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덤덤하게 받아들인다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의연한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의도도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최재봉 교수님,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약속이나 한 것처럼 보수 성향의 두 전직 대통령이 오늘 나란히 뭔가 이제 행간의 의미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거겠죠.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이렇게 움직였어요. 혹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까 뭐 이재명 후보의 표정도 제가 뭐 읽어봤습니다만 너무 늦어서 아무 표심에 영향 안 줘. 혹시 이런 반응이에요? 마지막까지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혹시 이런 거에 어떤 분위기입니까? 뭐 그러니까 일단 뭐 전체적인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긴장하고 늘 해야죠. 마지막까지. 오늘 밤까지가 마지막 유세인데 늘 진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선거운동 하지만 그렇다고 전체적인 분석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두 분이 이렇게 나와서 활동하시는 것이 크게 판세 자체를 움직일 만큼 영향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의 결집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고 중도 진영에 있는 분들이 저 두 분의 행보를 보고서 마음을 바꿀 거다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이제 대선 같은 경우에는 최소 뭐 한 달 전 또는 최소 뭐 한 10여일 전에 표심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큰 변화가 없는 뭐 정말 대단히 중요한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이요. 네. 그래서 두 분의 이렇게 왜 나와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시는 것 자체가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지 않는 것 같고, 다만 이제 경계하면서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네. 최재봉 교수님,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이미 대세에 큰 영향은 못 준다 하더라도 뭔가 이른바 젖먹던 힘까지 짜낸다는 심리로 뭔가 김문수 후보를 지원 유세한다 쳐요. 네. 지원한다 쳐요. 네. 그러면 같은 비슷한 논리로 지금 이재명 후보도 거기 이제 선거 이
현장에 가보면 지금보다 3표 더 그런 피켓도 있잖아요. 문구도 네,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예. 뭔가 더 확실한 안정권 당선을 위해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혹시 지방에 지금 돌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그걸 보도 못하고 있나요? 지금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선거운동을 하시지 않는 걸로 안 알고 나서고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게 사실은 저렇게 이제 보수진영에서 나오시거나 누가 진보정에 전직 대통령이 나오는 것은 지지층 결집을 더 강화시키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좀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기돼서 이루어진 이유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뭐 결과론적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권이 넘어가게 됐던 것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층이 다 싫어한다고 보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민주당 지지층 중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에 조금 이제 실망스러운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등판하셔서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 그렇게 늘 좋게만은 보지 않는 시선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제가 보지 않는다고 제가 전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막판에는 사실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해 전직 대통령들이 나오시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역할이 조금 제한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이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활동하시는 것을 조금 자제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인즉슨 소홍국근 평론가님 입 밖으로 내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절실하고 지금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 유세하는 이 단의 단상의 피켓을 보면 지금보다 3표 더 뭐 그런 문구가 있잖아요. 제가 이 뭐 각종 언론 사진을 보면 그런 차원에서 보면 마지막 이 진보 진영도 모든 힘을 뭉쳐야 된다는 차원에서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도움도 필요할 것 같은데 나서진 않는데 막상 또 요구하지는 않은 것. 좀 나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요구하지는 않는 상황 같아요. 이건 뭐예요, 진짜? 일단 이재명 문재인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는 과거부터 좀 구원이 좀 있죠. 구원이 정치적으로 좀 민감합니다. 민감하고 이재명 후보가 어제 뭐 그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김호준 씨 그 방송에 나가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내가 4번이나 기소가 됐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민감한 것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전에 그 최진봉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지지층이 다 결집이 됐는데 지금 움직인다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지금 움직이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뭐 3표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아무리 지지층이 다 결집됐다고 해도 투표장에 나가야 돼요. 투표장에 나오도록 하기 위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활동입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남 지역을 순방하는 것은 지난번 사전투표 때 보면은 호남보다 영남 지역 투표율이 절반이에요. 절반이 있기 때문에 본 투표에 이제 다 나와서 이 총걸기를 하라는 의미로 지금 나가는 겁니다.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2년에 당선될 때 그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8080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뭐냐면은 대구 경북에서 80% 득표율에 80% 투표율에 80% 득표를 하면 이긴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8080? 네, 그게 8080이었어요. 그러니까 80% 투표율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데 그때 달성을 했습니다. 달성을 하고 80% 득표도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 51.6% 얻어서 당선이 됐거든요. 지금 저렇게 활동하는 것은 새로운 지지층을 만들자는 게 아니고 만들 수 있으면 좋지만은 기존 지지층이 투표장에 나가기 위해서 저희를 활동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봐 제가 명확하게 그래, 말씀을 그러시죠. 드렸는데 네네. 왜냐하면 송은권 평론가의 개인적 의견으로 두 사람이 구원이 있다고 그랬는데 전혀 그거 아니고요. 이제 드디어 이제 불 붙네요. 이제. 그러니까 네, 그거는 드디어 불 전혀 붙습니다. 동의할 네, 수 네. 없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관계는 참 좋아요. 그게 아하. 나쁘지 않은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지층 중에 일부가 네. 문재인 전 대통령에 실망감이 있다는 건 분명해요. 그건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네. 다만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관계가 나쁘다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두 사람의 관계는 참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선거가 뭐 D-1이지만 이제 사실상 지금 몇 시에 6시 넘어갔으니까 오늘 자정까지지만 자정은 6월 3일에 되기 때문에 오늘 밤 11시 59분까지가 정확히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겠죠. 그러면 몇 시간 안 남았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런데 각각의 후보들 입장에서는 뭐 호재, 악재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걸
호재라고 여기는 수 있을까요? 뭔지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력을 가지고 우리 제 아내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상당히 가슴이 아프고 제 아내가 저 때문에 또 상처를 받는 거 이런 걸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제 아내가 왜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무슨 영부인을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아니 초등학교 나오면 영부인 못합니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제가 선거운동하는데 그러면 제 아내 보고 당신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으니까 제 아내를 갈아치워야 됩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표현과 어투는 누구를 약간 이제 흉내낸 듯한 하다고 이제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송국건 평론가님, 유시민 작가의 어떤 그 발언이 촉발시켜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걸 가지고 어떤 유세 때마다 계속 마지막에 막판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혹시 이게 뭔가 막판에 표심 결집에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그 돌출 변수, 대형 돌출 변수가 났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 선거 전략의 큰 부분은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의 차별화였어요. 이재명 후보와 대척점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지도력, 그 지도력과 도덕성 이것을 놓고 서로 우위를 내가 우위에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를 해왔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경기도지사를 먼저 했기 때문에 경기도지사 시절의 업적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김문수 후보는 뭐 강력 철도망이라든가 강교 신도시 이런 것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그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그 김문수 후보 그 주장으로는 그다지 큰 성과를 내지 못했고 오히려 경기도 법인카드 같은 이런 논란만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 차별화를 해왔는데 유시민 씨의 발언으로 인해서 새로운 돌출 변수가 생긴 것이죠. 가정 문제. 그리고 이것이 또 유시민 씨의 발언뿐이 아니고 그 앞에서 이준석 그 후보가 이야기했던 뭐 젓가락 발언에 연결된 이재명 후보의 자녀 문제 이런 것까지 다 연결되면서 어떤 새로운 젠더 이슈가 새로 생긴 거예요. 젠더 이슈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생기면은 당연히 유권자들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서 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단계에 와 있는 것이죠. 혹시요 유시민 작가의 했던 그 유튜브 인터뷰 관련해서 하재근 평론가님 설란영 여사 본인은 뭐 반응이나 그런 입장을 안 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난달 31일에 한 유세 현장에서 어떤 유튜버가 설란영 여사한테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지지자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니까 설란영 여사가 이렇게 훅 들어오시면 곤란하다라고 하면서 어지럽다고 그랬습니다. 어지럽다 그러면서 제가 발이 땅에 닿지 않기 때문에 어지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주변 사람들이 폭설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하하, 뭔가 애둘러서 그 발언을 이제 비판하는 그런 걸로 해석이 되는 대목이잖아요. 근데 김문수 후보가 뭔가 설화의 피해자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지금 본인도 설화의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듯한 모양새인데 무슨 말인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딸 중매가 들어왔는데 판사하는 사람 또 변호사입니다. 어디 뭐 교수입니다. 누구입니다. 이런 사람이 중매가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 딸이 다 싫대요. 자기는 그냥 지금 우리 사이가 좋대요. 나는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결혼이지 뭐 자리 보고 결혼하는 거 또 뭐 돈 보고 결혼하는 거 다 소용없어. 그러면 이건희 회장 딸도 결혼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 반대하니까 그만 중간에 혹시 최진봉 교수님 이 부분에서 시청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는 부분이 어떤 건지 좀 지적해 주시죠. 그 뒤에 부분이 지금 잘렸는데요.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면 네. 좋아하는 사람 반대하니까 스스로 극단적 선택해버리잖아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이건 대단히 잘못된 발언이죠. 그 가족이나 부모가 들으면 얼마나 이게 화가 나는 발언입니까? 아니 뭐 좋아요. 본인이 주장하고 싶은 주장을 앞에 하는 건 뭐 그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의 가정의 아픈 가정사를 끄집어 들여서 그걸로 자기를 정당하려는 표현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실언이죠. 저거는 그 누가 됐든 이게 네. 뭐 이건희 회장 전 회장이지만 이분뿐만 아니라 어떤 가족이든 저런 말을 들으면 그거는
도저히 용납하고 납득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대단히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사과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문제는 뭐냐면 아까 뭐 유시민 작가 얘기도 했는데 유시민 작가는 사실은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진보 그 진영에 분류되는 인사이긴 하지만 그 사람이 선대에 무슨 직책을 맡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민주당 당적도 없다면서요? 없어요.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후보가 얘기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물론 진보 진영에 있는 분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네. 수 있지만 그 부분도 조심해야 되지만 저는 김문수 후보처럼 이렇게 본인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후보 본인이시잖아요. 이런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발언을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김문수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얘기가 하나 또 나왔어요. 어떤 건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드디어 강남은 애국 국민들께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나라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오는 6월 3일 반드시 투표장에 가셔서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몰아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이 메시지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게 큰 힘이 됐을까요? 송국건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일단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막판에 총결집, 뭐 보수청, 지지층 총결집 이야기가 나오니까 힘을 보태고 싶었겠죠. 힘을 보태고 싶어서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을 그 지지하는 사람도 있다고 본인이 믿고 있기 때문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메시지를 던졌지만은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저 메시지가 나온다고 해서 이 또 지지층 중에서 투표장에 갈 사람이 안 가고 안 갈 사람이 안 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미 다 결집이 돼 있습니다. 결집이 돼 있는데 저런 메시지가 나오면은 오히려 저기 공격의 빌미를 주는 거죠. 지금 민주당 쪽에 이것을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재명 후보 쪽은 내란 정치 프레임으로 모든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이게 일종의 그 호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선거 전략적 차원에서는 저 메시지가 나온 것이 안 나온 것만 못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이번 선거에서는 무조건 이슈에서 지워야 됩니다. 이슈에서 털어내야 되는데 그것이 다시 막판에 이슈로 등장한 데 대해서는 전반적으로는 크게 도움은 안 된다고 봅니다. 허준 변호사님,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저 메시지가 전해졌다는 말 듣고 뭐 입장을 냈다면서요? 뭡니까? 네, SNS에 국민의힘 근처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얼씬도 하지 말라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얼씬도란 표현 썼어요?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좀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탈당했지만 사실상 출당한 것이고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당헌을 개정해서 윤 전 대통령 자동 출당시키는 조항을 신설하려고 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지금 아무래도 내란 관련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 데다가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내란 종식을 프레임으로 내걸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거리를 두기 위해서 이렇게 강하게 표현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또 공천 개입 의혹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난달 31일에 정국위가 열려서 당헌을 개정을 했거든요. 여기에 보면 전직 윤석 대통령과 당과의 관계를 완전히 분리하는 당무 개입에 대한 내용들을 명문화하는 그런 규정을 담았고 또 윤핵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특정 계파가 당무에 개입하지 못하는 내용까지 담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당정 관계를 정확하게 분리하겠다 이런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냈다는 말을 듣고 이재명 후보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객관적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이죠. 그런 건 사실 우리를 도와주는 거죠. 뭐 냉정하게 얘기하면 뭐 고맙기는 한데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과연 내란을 극복하기 위한 후보인가? 내란 수괴인 윤석열과 단절해야죠. 실질적인 배우라고 할 수 있는 극우 정광훈 목사와의 관계를 단절해야죠. 근데 또 그들의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사실 이재명 후보가 고맙다고 평가한 건 역으로 뒤집어보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아까 저 메시지를 들었을 때 진짜 안 도와주네 뭐 그런 말도 나온다면서 그와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등장하면 등장할수록 김문수 후보한테 마이너스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이번 대선, 그러니까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 이유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때문에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본인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네. 이것 때문에 나왔다고 생각하면 국민들은 심판해야 했다는 생각이 더 들지 않겠어요? 자꾸 지워야 되는 거예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네. 지워야 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꾸 등장을 하니까 네. 다시 프레임이 내란 종식으로 가는 거예요. 민주당이 원하는 프레임이죠. 네. 근데 그거를 자꾸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에요. 이게 정말 당을 망치고 김문수 후보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망치는 일이에요. 이런 행동을 계속하는 것은 네. 절대로 김문수 후보와 당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는 고맙다. 방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고맙긴 한데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얘기도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죄 없는 자녀들, 자식들, 아내, 특히 아내 정말 저 믿고 아무것도 없이 저 때문에 이렇게 끌려 들어왔는데 결국은 견디긴 하는데 제 아내나 가족들한테 너무 미안하죠. 제 아들들이 취직을 못 하고 있어요. 꽤 어쨌든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취직하면 언론들이 쫓아다녀가지고 가짜 보도를 해가지고 저번에 무슨 화천대유에 취직했다 이런 엉터리 보도해가지고 바로 잘렸죠. 다른 데 다니고. 다른 회사인데 그게 얼마 전에는 영 먹고 살기 어려워서 어디 저 시골 가가지고 교습소 알바를 했어요. 거기를 쫓아가가지고 불법 취업을 했다고. 불법 취업을. 아니 교습소 주인이 불법을 했겠지. 알바한 사람이 뭐 불법을 합니까? 그냥 그 기사를 쓰는 바람에 또 잘렸어요. 미안한 마음의 대상은 송국건 평론가님. 지금 들어보니까 김혜경 여사, 부인 김혜경 여사를 포함한 두 아들에 대한, 즉 가족에 대한 미안함을 얘기한 건데 그 미안함의 내용을 이제 비교적 상세하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그 가족이 이렇게 이제 정치인의 가족이 됐기 때문에 어떤 과도한 그 가닥이 틀린다. 그러니까는 그 속된 말로 하지만은 그 검찰이 이제 튼다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난폭한 수사를 하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법정에서 지금 검찰 일만 거르는 것이 아니고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저 2심에서 벌금형이 2심까지 나왔습니다. 검찰에서 기소를 했고 그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그 법정에서 그 이미 2심까지 유죄가 나왔고 그다음에 아들 문제와 관련해서도 뭐 검찰이 약식 기소를 했어요. 그 보통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이게 약식 기소할 게 아니고 정식 기소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검찰이 봐준 것 아니냐 이렇게 말까지 나와요. 그리고 약식 기소를 한 거에 대해서 벌금 500만 원이 약식 명령이 나왔죠. 그건 법원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검찰이 어떤 뭐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이야기, 본인에게 그 정치보복 차원에서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하고 우리 가족에게도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 이 주장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법원에서까지 그걸 지금 인정하는 단계면은 네. 그 말에 대한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제 뭐 내일이면 본투표입니다만 사전투표 기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남편을 대신해서 대리투표했던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영장심사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대리투표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남편과 공모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불법인 거 알고도 계획하신 건가요? 아니, 전혀 몰랐습니다. 언제부터 혹시 계획하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럼 당일에 결정을 하신 건가요? 순간에 잘못 선택을 했습니다. 이전에 선거사무원 근무하실 때도 대리투표 하신 적 있어요? 전혀 아닙니다. 그럼 왜 하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결국은 구속됐습니다만 저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선거사무원이 저게 잘못된 건지 몰랐대요. 이 선거사무원 박모 씨가 지난달 29일 대치 이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 신분증으로 먼저 대리투표를 한 뒤에 본인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리투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불법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박 씨의 남편도 부인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하는데 경찰은 박 씨가 선거 사무원 신분인 만큼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알겠습니다.